안녕하세요. 땡빠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반갑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바쁜 일정과 휴가도 겹쳤고 무엇보다 어떤 콘텐츠를 올려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커서 업로드가 지연되어졌습니다. 아직 뚜렷하게 결정된 것은 없지만 선천성 심장병과 관련된 영상은 최대한 꾸준히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병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아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아이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의심 진단 혹은 확정 진단을 받으셨다면 경황이 없는 와중인지라 어디서 어떻게라는 실제적 문제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수술은 어디에 맡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먼저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심장병이면 조금 큰 병원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방의 조금 큰 병원, 대학병원에서도 성인의 심장병을 다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유아, 소아의 선천성 심장병이라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긴급한 선천성 심장병의 경우 출생 직후 행해지는 수술이 대부분인데 수술을 진행하는 장비며 숙련된 의료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수술이 가능한 병원은 전국에 얼마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몇 안 되는 수술 가능 병원 중에서도 서울 소재 큰 병원의 쏠림이 현저히 높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복잡한 선천성 심장병, 즉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이 동반된 병증일수록 더 큽니다. 그렇다면 선천성 심장병, 부모님들이 많이 찾는 수술 가능한 병원은 과연 어디일까요? 그곳은 바로 삼성 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세종병원, 아산병원, 양산 부산대병원, 연세 세브란스 병원 등입니다. 이외에도 이대 목동, 고대 안산, 경북대, 분당 서울대 등 여러 곳의 병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예가 많고 복잡 수술도 많이 하는 병원 위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삼성 서울병원에는 대표적으로 양지혁, 전태국 교수님 등으로 외과진이 있습니다. 해외 의료 지원도 꾸준히 하고 있고 삼성이라는 브랜드 네임처럼 서비스와 의료진들의 실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두 번째로 서울대병원은 대표적으로 김웅한 교수님 이하 많은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최근 대표 뉴스로는 599g의 미숙아를 대상으로 국내 최소 체중 대동맥 축착 수술을 성공했습니다. 병원 이름에서도 아시겠지만 국내 최고의 의료진들이 모여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세종병원은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국내 유일 심장 전문 병원입니다. 김성호, 이창하 과장님 이하 수많은 심장 전문 의료진들이 준비되어진 병원입니다. 세종은 심장 전문 병원으로 국내 유일한 점과 더불어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따라붙게 되는데요. 최근엔 폰탄 수술 환자 치료제에 국제 임상 연구 참여를 해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산병원입니다. 엘리야가 수술을 받은 병원이기도 합니다. 아산병원은 신의료기술인 3D 프린팅을 첫 도입해서 심장기형 모델을 활용한 수술을 시뮬레이션에 적용하고 수술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영희 교수님 이하 역시 많은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양산 부산대병원입니다. 대표적으로 EBS 명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형두 성시찬 교수팀이 선천성 심장병 수술을 다루는 내용이 나오면서 많이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나열되는 병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연세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세브란스는 신유림 교수님 이하 역시 어벤져스 사단이 대기 중이죠. 세브란스는 국내 최장기간 인공심장 이식 유지 환아에게 뇌사자 심장을 이식받아 수술에 성공, 건강하게 태어난 일이 최근 뉴스입니다. 이렇게 총 6곳의 병원이 많은 부모님들이 선택을 하고 수술을 받는 병원입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왜 아이들의 심장을 다루는 병원이 얼마 없을까일 텐데요. 이유는 흉부외과 전문의를 받는 분들이 1년에 전국에 2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소아심장을 다루시는 분들은 거기서 또 몇 안 되게 되는 거죠. 내과 전문의의 경우는 800명이 훨씬 넘는다는데 비교가 되실까요? 외과는 대표적으로
의료 3D 업종으로 불리는데 더욱 정밀하고 세심하게 다뤄야 하는 소아심장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 의사분들이 느끼는 업무 강도가 매우 높아 언급한 흉부외과 전문의들도 소아심장은 지원하기 꺼려하는 분야 중 하나라고 합니다. 수술할 병원이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 또 다른 이유는 비용 대비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의료 수가가 가장 큰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적자를 보는 과에 병원이 지원을 넉넉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되는 거죠. 산전의 정확한 진단부터 수술을 계획하고 출산 후 NICU, PQ를 운영관리되어져야 하는 선천성 심장병의 특성상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그리고 넉넉한 재원의 대형 병원이 개인적인 생각에 소아심장을 다루기에는 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대형 병원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이유이고 현실입니다. 물론 대형 병원이라고 소아심장으로 큰 이득을 보는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적자는 마찬가지라고 하죠. 바라는 것이 있다면 아니어도 저출산으로 미래를 걱정하는 상황에 의료 수가가 개선되어져 지금도 현장에서 묵묵히 소명을 다하시고 노력하시는 의사분들이 인정을 받고 그리고 병원의 수익 구조가 개선이 되고 많은 병원이 선천성 심장병을 다룰 수 있게 되어졌음 합니다. 이래저래한 이유에서 소아심장을 다루는 병원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 희망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 아이의 수술, 앞서 나열한 병원의 경우 어딜 가셔도 세계 최고 수준의 진료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선천성 심장병 의료기술의 우리나라 현 주소는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비약적으로 발전된 산전진단과 이후 추적관리, 그리고 대부분 출생 후 신생아 중환자실과 소아 중환자실에서의 아이들에 대한 관리가 매우 체계적이라는 점에서 저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터넷에서의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너무 믿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맘카페. 심지어 저의 영상과 인스타 내용조차도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같은 병증일지라도 아이도 그렇지만 수술 전과 후 아이 컨디션이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병원에 가셔서 담당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시기를 권합니다. 혹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더블 체크 하시는 것도 적극 권장합니다. 산전 진단이면 가끔 진단명이 바뀔 수도 있고 새로운 병증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더블 체크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아이의 선천성 심장병 너무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수술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보다 이전에 수술을 받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이 이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